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11시 10분 됐으니까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오늘로 지금 이제 100일이 남았는데요. 시험 일정이 늦춰지지 않는 이상은 1월 셋째 주 토요일로 이제 봐야 하니까요. 그러면 1월 16일이 1월 셋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셋째 주 토요일로 보게 되면 오늘이 이제 딱 100일 남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되면 이제 99로 이제 되죠. 99일. 점점 이제 자 어떻든 남는 기간 동안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최선을 다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강의가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또 이제 수업에서 다 언급하는 내용들이긴 한데 일단 제 수업 듣지 않는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또 이런 지금 화상 강의 통해서 계속 같이 이제 뛰어드리는 거니까요. 시험 날짜까지, 계속 시험 날까지. 그래서 공부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할게요. 오늘 지금 이제 60명 참여해 주셨네요, 현재. 자, 그 자료는 제가 그 밴드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화면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이제 딱 정해가지고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사회복지법제 내용에서 몇 가지 좀 보기는 했는데, 이번 시간에 저희 그 권리구제 절차하고, 이 권리구제 절차가 13회 때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14, 15, 16, 17, 18회까지 시험이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19회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육지 전담공무원 시험에서도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전담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사육지 전담공무원 시험은 이제 과거에는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이 전심 절차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법적 쟁송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전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심 절차는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자. 여기 지금 이의신청 보이죠? 그 다음 이제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의신청인데,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심판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 번째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직근 상급행정청이나 제3의 기관, 위원회에서 재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심하는 절차, 이게 이제 행정심판인데, 물론 이제 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쟁송으로 바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전심 절차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 보면은 사회보험법하고 공공부조법하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법에서는 3개밖에 안 나왔어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3가지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아동복지법은 왜 안 나오냐? 왜 그러냐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법률들 중에서요, 이 권리구제 절차가 완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미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법률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법들을 보게 되면 이걸 완결 형태를 권리구제 절차가 완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입니다. 나머지는 아예 갖추고 있지 않거나 갖추고 있어도 미비한 형태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까지.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까지 지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 자 여기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이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죠? 사회보장 기본법 지난번에 사회복지법의 위계에서 봤었는데 우리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행정소송은 지금 법적쟁송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법적쟁송에 들어가죠? 법적쟁송의 유형에 지금 위에 보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법적쟁송으로 와라 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논점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게 문장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식으로 그려놓은 걸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게요. 한번 외워보세요, 같이. 자, 공공부조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공부조법은 전심 절차가 첫 번째가 이의신청이고요.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이의신청이고 두 번째도 이의신청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이의신청, 두 번째는 행정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그 전심 절차에서. 근데 용어를 여기서는 이의신청이라고 하고 두 번째 행정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도 이의신청입니다. 그죠? 예,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의신청적 성격이고 두 번째가 행정심판적 성격인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심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부조법은 이의신청 첫 번째,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걸 이제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도 이의신청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를 요 용어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심사청구가 아니라 또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의신청, 그러니까 두 번의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첫 번째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여기 뭐 교육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자, 요거 이 날짜를 알아야 돼요. 9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면 또는 구두로. 요걸 바꿔요, 자꾸. 서면으로만 한다. 또는 구두로만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죠? 서면 또는 구두로 되어 있어요. 그죠? 문서가 아니라 서면. 이 용어 자체를 알아요, 용어. 서면이라고 해야 돼. 서면 또는 구두로. 서면으로만 또는 구두로만 하면 틀린다고 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의신청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불복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시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이제 시도지사의 처분에 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서면 또는 구두죠? 다행히 여기도 이제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뭐 60일 이내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나오면 이런 것들을 바꿔요. 자, 근데 이제 기초연금법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이제 공공부조법은 5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그죠? 제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은 5대 공공부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법의 양대축이다.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구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빈곤과 질병.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구조법의 양대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에요. 자, 근데 의료급여법 이런 것들은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긴급복지지원법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장애인연금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나왔고,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을 보게 되는데, 기초연금법은 왜 보냐면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보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근데 기초연금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의신청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이의신청 하나. 그렇죠? 시청군수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특별 들어가 있는 것도 그냥 빼버리고 시청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한다. 여기 헷갈리면 안 돼. 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청군수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한다면 틀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도지사한테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기초연금법은 시청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구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구두로 또는 서면 또는 구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건 서면으로만 합니다. 자, 외웠죠? 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이제 사회보험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회보험법은 5대 사회보험법 중에서 4가지가 똑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달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회보험법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국민건강보험법만 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국민연금,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얘들은 심사청구, 첫 번째 심사청구예요.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게 이의신청적 성격이긴 한데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심사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두 번째를 행정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이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어요. 다행인 게 이제 국민건강보험법만 빼고 나머지 4가지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 심사, 재심사청구.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얘들도. 자, 지금 요거 수업을 잘 들어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나온 거 일단 맞출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역대기출 문제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기출 문제집으로 여기서 나온 문제들을 좀 샅샅이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국민연금법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심사청구는 맨 처음에 하는 심사청구는 2군데에다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2군데에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심사청구 맨 처음에 하는 걸 국민연금법 보니까 공단에 할 수 있어요. 자, 국민연금공단에 자,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뭐 당연히 하겠죠. 이게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니까. 근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사청구를 2군데에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 2009년부터 그러니까 2009년 이제 그 법 개정되고 나서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그러니까 2009년 개정되고 2011년부터 5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2군데에다가 심사 청구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근데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국민연금은 아직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산재보험은 이제 있다고 세부 내용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 심사 청구를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국민연금공단에 하는 거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는 거죠. 근데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요거 세부 내용까지 연결해서 좀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세부 내용까지 알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얘는 제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알 수 있으면 여기까지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날을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죠. 다행이네요. 아까 우리 공공부주법에서도 90일 이내였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다르죠. 문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서로. 그러니까 서면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서면 또는 구두로 되어 있지 않고, 문서로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서로 되어 있어요. 문서. 자, 근데 이게 이제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자문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문서로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이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사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 문서로. 그리고 전자문서 포함하고 있고, 자, 그러면 재심사 청구는 이 심사 청구에 이제 불복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똑같이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재심사위원회.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한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재자가 붙었습니다.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한다. 근데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좀 보건복지부 여기까지. 자, 요거까지 알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징수심사위원회. 90일 내에 문서. 180일 경과되면 재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는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그리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는. 자,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으로 가볼까요? 산재보험은 이제 이것도 공단입니다. 공단인데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이제 이 개별공단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니까 이 근로복지공단이 나왔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재개하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에 뭐가 있는 거냐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보험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국민연금 심사위원회가 있었던 것처럼 산재보험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이에요. 알았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산재보험에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심사 청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한다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얘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것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일 이내 문서 똑같죠. 그죠? 이제 여기는 전자문서 포함된다는 말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여기 아까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얘는 재자가 붙었죠.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9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고용노동부에 둡니다. 얘는 고용노동부. 어차피 소관부처, 중앙행정부처는 우리 국민연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예요. 소관부처가. 그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소관부처.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두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재심사위원회입니다. 다음에 고용보험법인데 고용보험법이 좀 달라요. 고용보험법 보면 얘는 공단에 하지 않아요. 공단에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냐면은 심사관한테 해요. 심사관한테 심사 청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심사관 누구냐? 고용보험 심사관, 이 사람 누구냐면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즉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산재보험 심사위원회에다 하는 건데, 근데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에.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 5대 사회보험에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개별 공단을 거쳐요. 아셨죠? 나머지는 다 개별 공단을 거친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은 당연히 국민연금 공단 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나 산재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은 이제 근로복지공단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얘만 지금 심사관이고 고용보험 심사관. 이 사람은 이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심사 청구하는데, 재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재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지금 앞에서 아까 그 공단의 고용보험 심사위원회가 거기서 맨 처음에 심사 청구를 했다면 여기가 제자가 됐겠죠. 그잖아요. 여기는 다 지금 여기 산재보험도 앞에서 심사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 제자가 붙었어요.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심사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재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제자가 붙었고요. 근데 얘는 지금 첫 번째 심사 청구를 심사관한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두 번째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재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그죠? 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고용노동부에 둡니다.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는.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번 봐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첫 번째, 당연히 개별공단 거치니까 누구한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공단에 뭐가 있어요? 장기요양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보니까 자,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심사위원회가 있구나. 공단 안에. 그죠? 공단 안에. 즉 공단에 하지만 공단 안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얘도 보니까 이제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고 있고 전자문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심사 청구는 첫 번째 심사위원회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제자가 붙었어요.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건복지부 소관부 쳐니까 보건복지부에 두겠지만 얘는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복지부에 둔다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는 지금 어떻든 간에 심사 청구 다음에 재심사 청구였어요. 그걸 이제 누구한테 하느냐가 이제 좀 달라졌었는데, 아까 국민연금법은 두 군데에다 할 수 있었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데 연금 공단에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징수,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자, 여기 징수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징수심사위원회. 국민연금은. 그 다음 이제 산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자, 그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와가지고 얘들이 이제 이의신청 다음에 심판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아까 4개의 사회보험법은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였는데 얘는 이의신청 다음에 심판 청구예요. 그죠?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의신청 다음에 또 이의신청이었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얘는 이제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심판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얘는 두 군데다, 제가 아까 국민연금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두 군데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군데다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군데에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죠? 이건. 근데 두 번째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심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하는데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심평에서 하거든요. 심사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단 말이에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자, 근데 얘들은 둘 다 이의신청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공단에도 심사평가원에도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이의신청위원회. 그죠? 예.
건강보험 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의신청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의신청위원회. 그죠? 이의신청이니까 당연히 이의신청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91년의 문서이고 전자문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건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부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지금 전자문서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의 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보건복지부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1년의 문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위원인데 아예 지금 도중도중 우리 들어오시는 사람들 수락해 준다 보니까 자꾸 지금 흐름이 조금 끊기는데 자, 지금 이제 외운 거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금 하나 또 이제 더 남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사회서비스법이에요. 사회서비스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권리구제 절차가 지금 완결적인 입법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서비스법 중에서는 그나마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완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법들은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미비한 상태인데 그거 보면 이제 노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행정심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의신청적 성격, 두 번째는 행정심판적 성격이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그대로 용어가 쓰이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법은 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았죠? 이것도 장애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죠. 그죠? 이걸 노인만, 장애인만 그러면 틀립니다. 당연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해당 복지실시기관이에요. 해당 노인이 아니라 여기다 노인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노인 집어넣으면 틀려요. 해당 노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 신청한다면 틀려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90일 내 문서네요. 사회보험법하고 똑같네. 그죠? 90일 내 문서. 자, 근데 장애인복지법은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 신청해요. 요 차이점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행정심판 90일 내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죠? 제기. 행정심판. 그러니까 이의 신청 다음에 행정심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심사청구로만 되어 있어요. 심사청구로만. 첫 번째 심사청구로만. 근데 심사청구를 누가 하냐면 지원 대상자, 그 친족, 그 밖에 이해관계인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0일 이내 서면으로 되어 있네. 또 하필이면. 그죠? 아까 90일 이내 서면으로 하는 건 누구였죠? 기초연금법이 아까 90일 이내 서면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또 이제 해당 복지실시기관이죠. 그냥 심사청구에. 알았죠? 요거. 자,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노인하고 장애인까지만 좀 알고 계세요. 근데 노인 장애인까지 알기도 더 힘들다. 그러면 앞에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까지 아는 게 우선입니다. 거기까지 알았는데 더 들어갈 수 있다 싶으면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아셨죠? 자, 이게 너무 막 혼자 깊이 들어가면 익사당해요. 시험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건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하는데 이 그림은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암기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요걸 보면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는 전심 절차, 법적 쟁송. 어차피 법적 쟁송은 시험에 안 나와요. 전심 절차가 중요한 건데 법적 쟁송으로 바로 가도 되지만 근데 전심 절차를 거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죠.
이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이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 자체가, 사회복지 법률의 적용 대상자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데,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에 있어서 이걸 이제 전심 절차가 잘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추어지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전심 절차를 거치고 법적 쟁송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법적 쟁송 바로 가도 상관없는데, 전심 절차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의신청적 성격, 두 번째 행정심판적 성격이다. 근데 공공부조법, 기초연금법은 첫 번째 이의신청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건 시청군수구청장한테 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리고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입니다. 90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90일 이내 서면으로 하는 게 아까 누구가 있었죠?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었죠? 심사 청구하는 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그 심사 청구가 여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90일 이내 서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첫 번째 이의신청 누구한테? 시도시장한테. 두 번째 이의신청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90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로. 자, 그러면 사회보험법은 여기서 이 네 가지가 똑같다고 그랬죠? 얘들이. 자, 요 네 가지가 첫 번째 심사청구, 두 번째 재심사청구. 그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하나만, 얘만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심판청구.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뼈대. 왜냐면 이걸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에다 걔한테 그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심판청구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뼈대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이걸 누구한테 하느냐로 가져야죠. 누구한테 하느냐. 어차피 이제 사회보험법은 아까 90일 이내에 문서로였습니다. 근데 전자문서 포함하고 있었던 거는 누구였어요?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은 이 문서에 전자문서 포함한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그죠? 네. 근데 이제 볼까요? 이제 이걸 이제 심사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개별공단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구만 빼고? 고용보험법만 빼고.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 거치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거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치는 겁니다. 근데 고용보험법만 근로복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고용보험 심사관한테 한다고 했죠.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그죠? 요거.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요거에서 더 들어가서 이제 아까 이제 국민연금은 두 군데에다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도 두 군데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국민연금공단은 사실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뭐가 있었죠? 국민연금 심사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제자가 붙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보험 심사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얘가 제자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장기요양 심사위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산재보험 맨 처음에 심사청구를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단 말이에요. 네, 맞다는 거. 예, 이 안에 산재보험 심사위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국민연금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징수심사위원회가 있었죠. 여기 얘는 여기 국민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얘들은 아까 뭐였죠? 여기는 이의신청위원회, 둘 다 이의신청위원회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의신청이었죠? 이의신청위원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그냥 얘는 장기요양보험 재심사, 그 다음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인데, 자, 아까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이 두 가지는 보건복지부에 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만 아까 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보건복지부 소관부처인데 불구하고 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그랬죠. 장관. 그죠? 이 두 가지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둔다고 돼 있고요. 그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외우면 돼요. 요거를. 이게 일단 중요해요. 이게. 아셨죠?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번에 그간에 지금 13회까지 나오고 안 나와졌는데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반드시 합격수기에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제 두 번째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인데 제가 지금 이건 좀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제가 뭐 다른 걸 요약본으로 막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회보장 기본법 법률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라라고 좀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건드려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우리 법제로는 시험 과목으로 들어온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3회 때부터 그래요. 3회. 1회 때, 2회 때는 시험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그래서 3회 때부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12회 시험부터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2회를 기준으로 항상 보는데 12회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여기 한 문제 한 문제 나왔죠? 한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아주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 변화가 있었냐면은 2012년 1월 26일 날 전부 개정돼 가지고 2013년 1월 27일 날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부 개정돼 가지고 많이 개정됐어요. 그 당시에. 아주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여기서 2012년에 개정된 게 2013년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은 2013년 11회 시험은 1월 26일 날 시험 봤어요. 이때 개정된 것은 1월 27일 날 그 다음 날 시행됐고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개정됐다 하더라도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지 않았으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던 법률 조문이 개정된 게 중요한 거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그 법률 조문을 달달달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 조문을 공부할 때는 풀어서 써버린 책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시험에 안 내줬어요. 이게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그러더니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3문제, 4문제, 4문제, 3문제, 2문제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3문제 내지 4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법률 여기 하나에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조문을 한번 보면 돼요. 여기 그 풀어서 써버린 것보다는 얘는 어차피 법제로는 조문 자체를 그냥 지문에다 집어넣거든요. 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자꾸 눈으로 익게 하는데 목적이 9회 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인데 정의가 보니까 법제론의 3회, 14회, 16회, 정책론의 12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표기되어 있죠. 자,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보장이란 보니까 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요게 몇 가지냐면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이게 보건되기 그러니까 이제 공개되기 전 문제에서는 근데 이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적 위험에 해당되는 거 물론 이제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조문상 나와 있는 내용인데 8가지죠.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여기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보장이란 뭐라고 했냐면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개정 전에는요. 아까 지금 2012년 1월 26일 날 개정돼가지고 2013년 1월 27일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연도는. 근데 여기 개정되기 전 거 보니까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기가 지금 바뀐 거예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가 사회서비스로 바뀌었죠.
사회 서비스로.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 제도가 묶여진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그죠? 이 보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부담에서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는 원리죠. 어떤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인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험 방식이죠. 개인적 위험에 대한 보험 방식은 이제 민영보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 최저생활보장 나와 있고,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회 서비스를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가 묶여져 버린 거니까 길어져 버렸어요. 주문 자체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게 이제 관련복지제도죠. 옛날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등등 이거 뒤쪽에 나온 것이 옛날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인데 얘들이 지금 묶여진 겁니다. 사회 서비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생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고요. 이거 다 이미 시험에 나온 겁니다. 사회 서비스도 박스 처리해서 이거 뭐냐 물어봤고, 평생 평생사회 안전망도 박스 처리해놓고 이거 뭐냐 물어봤고요. 그래서 평생사회 안전망은 기본 욕구 플러스 특수 욕구. 그죠? 기본 욕구 플러스 특수 욕구. 자, 이제 용어. 이게 개정 전에는 없었던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아까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였던 것이죠. 관련복지제도하고 이게 이제 묶여서 여기로 온 거고, 평생사회 안전망 새로 또 용어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이제 이 조문 하나하나를 이제 좀 빨리 좀 볼게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률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데요. 여기서 이 조문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여기 이제 읽으면서 이게 뭐 맞네 하면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거기 특히 여기 지금 바꿨던 거 지금 5조의 사항 보니까 14회 때 여기를 경년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한다라고 틀이 나왔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 8조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적용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죠. 국내. 우리 시험을 보면은 이 국내라고 이렇게 나오면 자꾸 국내 외라고 바꿉니다. 외자를 집어넣어 버려요. 자꾸 틀려요.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다른 곳에도 국내로만 되어 있는데 자꾸 국내 외를 자꾸 집어넣어요. 알았죠? 네, 어쨌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상호주의 원칙이죠? 상호주의입니다. 이걸 평등주의로 바꿉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9, 14, 16, 17. 그죠? 그냥 눈으로 익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문 자체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2장. 사회보장 수급권인데요. 지금 구조 보면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수급권은 법적으로 지금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죠. 보니까. 근데 이제 10조 보니까 사회보장 급여 수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자 여기서 이게 보니까 건강하고죠. 행복하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죠. 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문화를 빈 박스를 내놓고 이 안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로 짝 짓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 급여 수준은 최저부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한다고 되어 있죠. 매년입니다. 경년으로 공표하는 게 아니라. 이 최저부장 수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부장 수준 언제 공표하도록 되어 있죠? 매년 몇 월 며칠? 매년 몇 월 며칠? 8월 1일. 그죠? 8월 1일. 8월 1일 공표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하고 최저임금을 고려해가지고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 여기가 지금 최저보장 수준이 있는 부분이 최저생계비였거든요. 옛날에. 최저생계비가 지금 최저보장 수준을 바뀐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라고 하면 안 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자 여기 11조 보면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신청하여야 한다. 즉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해 주는 것을 직권주의 보완이라고 합니다. 대신하는 거 직권주의. 그러니까 신청주의 원칙, 직권주의 보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해버리면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곳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틀려요.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12조. 사회보장 수요권 관련해서 자, 양도, 담보 제공,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 수요권의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게 뭐예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가 있다. 그죠? 즉 법적 제재는 가능하다. 자, 그런데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다시 한번 사회보장 수요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하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 자, 14조.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자, 사회보장 수요권의 포기. 사회보장 수요권은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이걸 구두로 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틀립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포기했다가.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 다시 한번. 사회보장 수요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구두로? 아닙니다. 서면으로. 그죠? 근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요즘 뭐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구상권 나오는데, 그죠? 자, 구상권 조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보면은 16조로 가보면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인데요. 이거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죠. 그죠? 조문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수립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죠. 국무총리 소속에 두는 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확정해준다? 그러면 틀려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확정한다. 이렇게는 틀려요. 대통령이 확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이 기본계획으로 끝나는 거 있죠? 종합계획. 기본계획으로 끝나는 것은 다 5년이에요. 근데 기본계획으로 끝나는데 5년이 아닌 게 있어요. 3년짜리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뭐예요?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계획. 걔만 이제 3년마다예요. 알았죠?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계획. 걔는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나오는데요. 자, 어떻든 이제 그 다음에 17조 보니까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의 계획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계획 있잖아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맞도록 수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 자, 사회보장위원회는 어디다 둬요? 대통령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참고로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였어요. 위원회 명칭이. 근데 개정되면서 심의를 없애버렸어요. 심의를 없애고 심의와 조정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심의기구만이 아니라 심의조정기구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심의 조정하는 사항이 이번에 시험에 나와버렸죠. 17회 때 나왔는데 이건 기출문제 풀면서 문제 풀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 위원장은 1명이고 부위원장 3명입니다. 본래 2명이었는데 개정돼 가지고 3명으로 바뀌었죠. 자, 3명이 누구냐 도대체. 3명이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거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돈 필요하죠. 복지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 들어가고요. 본래 이렇게 딱 2명만 있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3명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알았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고. 자, 위원회 임기 2년입니다.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재임 기간까지이죠. 그죠? 요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나온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사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영원칙 나와 있는데 운영원칙은 6가지 운영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문으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이 요약한 것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사회보장, 운영원칙 6가지. 이거 외우는 방법은 사형이 말하기를 너무 불쌍해서 연민을 느낄 정도로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전보로 빨리 알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사회보장 운영원칙인데 형평성, 연계성, 민주성, 전문성, 보편성, 효율성 6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한다. 보편성, 형평성 나와 있고 민주성 나와 있고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요거 되게 잘 나오죠. 5항. 얘는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거니까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합니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입니다. 알았죠? 요거 잘 알아야 되고. 자, 이건 뭐 행정론의 전달책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 조정에서요. 요게 이제 16, 18 최근 애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 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뭐 이건 이제 제도를 신설 변경 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자 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누구예요? 사회부장위원회죠. 국무총리 소속에 들어오는 사회부장위원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사회부장 기본법은 그렇게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28조 보니까 조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왔죠? 여기서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사회보장 비용부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사회보장 비용부담이라고 주어가 시작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사회보험으로 시작하면은 사용자, 비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알았죠?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국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난한 국민은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근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 즉 잘 사는 국민이죠. 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알아야 돼요. 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지금 30조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17회 때. 사회부장급여 관리체계 구축할 때 포함되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죠. 17회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번 나왔는데 이게 외워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3순위로 놓아놓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이 조문 자체, 이거 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요한 것들 아니고
그냥 보면 되고 37조 보면은 여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나와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된 거 언제예요? 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개통된 거 언제? 2010년. 근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된 거 언제? 2013년. 그죠? 2013년. 근데 그 조문이 지금 나와 있고,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총괄하는 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권리부재니까 아까 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법인데요. 이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분에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지금 1시간이 안 됐는데, 자, 사회보험법은 더 자세히 다 다뤄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이제 이 5대 우리 지금 이거 암기할 사항에 내가 제가 넣어놓기도 했었는데 반드시 암기할 자료 연도하고 그거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다른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이게 책에 정리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외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책에 아무리 별표가 여러 개 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험에 안 나왔으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남는 기간 동안에 뭐 모의고사 또는 객관식 문제 이런 거 풀려고 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독파해야 돼. 기출문제. 알았죠? 근데 여기 이제 5대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급여 종류를 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인복지법에 이제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여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당연히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거 지급하려면.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4등급까지 나누고 있고 산재보험은 14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급여는.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이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장해급여고. 알았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이 있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공공부조법이었죠? 자, 유족연금, 여기 유족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에 유족급여가 있고 그죠? 우리 국민연금의 이제 유족연금은 배우자에서 조부모까지 내려가지만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조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게 국민건강보험에서 특이사항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바뀌었다는 거. 옛날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였거든요. 개정돼가지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은 이제 현물급여죠. 우리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재화 플러스 뭐예요? 서비스죠. 서비스도 현물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현물이에요. 교육 서비스 현물이에요. 상담, 사회관리 다 현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현물이고 이거는 지금 현금급여로 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요 현금급여 있습니다. 특별연금급여가 현금급여예요. 알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급여원 간병비, 특별현금급여 조문 있습니다. 없는데요? 조문에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조문에 내용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은 요거 이제 요 간장은 직상에서 먹으면 후유증이 있다. 후유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그 다음에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안에 상병급여가 있어요. 연장급여 있고요. 자, 근데 이 상병급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안에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상병급여 없습니다. 상병급여 또는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거. 다만 이제 조문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국제법과 사회복지에서 1952년에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 조약에 관한 조약 102호 조약에서 이게 국민건강보험에 건강보험에다가 상병급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논점이죠. 지금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판례요, 판례. 자, 이 판례는 나올 겁니다. 네, 이건 뭐 나오는 건 예상이 되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7회 때부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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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와요. 그죠? 19회 때는 나와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근데 이것도 막 너무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아, 다만 한번 깊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제 깊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삐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판례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일단 나온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온 거, 이 조문들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얘는요 결론만 안 해요. 결론 판시상하고 결정요지만 안 해요. 결정요지. 자, 국민연금 기금 관련 판례. 국민연금 기금 우리나라 적립 방식이거든요. 적립하니까 강제저축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적립금이 생기죠. 즉 연기금이 조성돼요. 그 이제 기금을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애탁하도록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헌법규정상의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헌법소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 뭐예요? 과잉입법 아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알았죠? 결정만 하면 돼.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강제가입, 소득 재분배가 뭐 이게 지금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지금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지금도 소득 재분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상수 곱하기 A 플러스 B에서 A가 소득 재분배예요. B가 소득 비례 부분이고. 국민연금 기본연금의 우리 그 산정 방식에서 보면, 그래서 이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든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납니다. 그래서 그죠? 강제가입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다. 만약에 위반된다라고 했으면 이거 다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 가입자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에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이렇게 제한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됐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나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자, 보면은 자, 여기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도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나온 거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요약해 놓은 거. 네, 다만 이제 얘가 조금 깊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얘 말고 아까 그 여기 위에 거가 조금 깊게 나왔죠.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조금 깊게 나왔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판시사항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세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그 의무가입과 체납시 급여 제한하는 게 있거든요. 자, 국민건강보험 체납하게 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이게 6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1개월씩 6번. 근데 6개월인데, 자, 근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데, 자, 이거 보험급여 하지 않는 게 기본권을 침해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침해한 게 아니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보험료 안 내고 있으면 보험급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죠?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체납했다고 자격 박탈하면 돈 있는 사람 다 나가버립니다. 그죠? 체납하고. 이건 이제 급여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이제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침해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자산조사할 때 소득조사랑 하려면 금융거래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결정나죠. 당연히. 그죠? 이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을 공부하면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험에 기본재산과 수익재산 하면 틀립니다. 근데 이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니,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한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도 기본재산 보통재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저상버스 도입해야 하는 게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근데 아니다라고 결정나요. 알았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법인의 이사회의 의견 없이 재산을 처분해버렸다.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자, 노령수당 지급인데 1994년 노인복지사업 지침에서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 지침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노인복지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다. 벗어났다라고 결정납니다. 자, 그다음에 군 가산점이에요. 이게 이제 삐껴나왔었어요. 지금 삐껴나왔으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 가산점 제도는 여성이나 신체 장애자 등의 평등권도 침해했고요. 공무 단임권, 공무원이 돼서 국무에 임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원 단임권을 침해한 거죠. 결정난 거, 그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마지막. 이 국가공무원들한테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해주는데 지방공무원한테는 이거 안 해주고 있다. 지방공무원에게 안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기 부작위가 위헌이다. 국가가 하지 않는 것이. 이걸 이제 요구했는데 뭐라고 결정났냐면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 알았죠? 근데 결론 뭐예요? 지방공무원 안 해줘도 된다라고 된 거죠. 그죠? 자, 이게 판례입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나오면 제가 나온다고 해서 나왔다라고 반드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번 시간 다뤄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자, 이게 이제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밴드에다가 오셔가지고, 제 밴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밴드에다가 질문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올릴 거기 때문에 혹시 유튜브 통해 가지고 다시 보시려면 그쪽에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거 한 다음에 파이팅하고 다 같이 마치는 걸로 하죠. 시험이 이제 오늘 100일이 이제 100일이 아니라 이제 99일이 돼버렸네. 12시 넘었습니다. 이제 99일이에요. 이제 점점 이제 99, 98 이렇게 점점 될 텐데, 아마 10월 19일, 만약 1월 16일 날 시험을 본다면 10월 19일 날 공고문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10월 셋째 주, 그러니까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으면 19일, 20일 날 이렇게 공고가 됐었거든요. 항상. 만약 연기되지 않는다면, 연기된다면 이제 그때 공고문이 안 나오겠죠. 이제 연기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제 한번 공고문이 나올 텐데,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고문도 나오면 이제 더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실 겁니다. 어쨌든 약간의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음소거 했던 걸 음을 다시 살려가지고요. 우리 모두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